청와대 김주원 민정수석의 꼼수 매물이다라는 지적을 오늘 세 번째 주제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김주원 민정수석이 잠실 그 아파트를 판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수억 비싸게 매물을 내놨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집 팔기 싫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김주원 수석이 내놓은 해명이 오늘 소개됐는데 그게 논란인 겁니다. 남자라서, 해명이 남자라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평형 전용 123제곱미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저것도 팔라고 버티다 내놓은 겁니다. 가격이 22억 원인데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 천 비싸게 내놨고, 현재 다른 매물보다 최고 4억 비싸게 내놓은 거라 진짜 팔라고 내는 거냐 아니면 팔기 싫다는 거냐 논란이 이렇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요, 김 수석이 매물 다시 가져갔다, 논란 일자 매물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조율하느라 매물에서 빼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가격 안 정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남자라서 잘 모른다 집값, 이렇게 해명을 내는 겁니다. 왜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라서 모른다,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도 청와대는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서 모른다는 이 해명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의겸 대변인 시즌2라는 겁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진 사퇴하며 건물 매입은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을 샀던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의겸에 이어 또 부인 탓을 한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두 채로 수억 원 차익을 올리고 남자들은 잘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냐, 윤혜석 미통당 부대변인은 얼마나 팔기 싫었으면 중개업소 매물 공유 전산망에도 이 집이 없다고 한다, 지극한 강남 사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남자라서 모른다. 자, 네. 저도 남자, 박사님도 남자. 네. 그 동네 집값 모릅니까? 압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김진 기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비싼 집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 관한 부동산 문제를 모른다는 게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납득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이거 뭐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들만 막 부동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에 사실 남자, 여자, 이 여성, 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도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이런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내놓기 때문에 과거 영화의 한 명대사 속에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대사가 있기도 했거든요. 실미도에 나왔던 대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영화 속 한 대사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으로 이런 얘기도 달았던데요. 어떻게 해요?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관계자의 대책과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는 부동산의 사랑,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민정수석 보시기에는 저는 앞서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집한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앞서서 예를 들어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집하려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지점에 집을 좀 일찍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까 김상곤 의문의 일패,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게 됐거든요. 김상곤이 의문의 일패다. 지금 팔아도, 있는 시세에 팔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판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호가보다도 한 1억, 2억을 더 높여서 집을 내놓고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예. 한 가지 말씀 더 그건 드리면요. 팔기 싫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에 대한 발언 속에서 국민들이 사실 뜨겁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세종시 수도 이전한다 그래서 또 세종시 집값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민정수석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얼른 매물 거둬야죠. 호가를 한 5억 정도 더 높여서 내놓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가 했던 얘기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윤희숙 의원은 그 값에 그냥 맞춰서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민정수석의 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모습을 인지한다면 이거는 청와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한 가지 요인 속에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에서 사주치는 것 아니냐. 이거 내로남불이다. 네. 야당 지도부 김병인 박사의 개인 견해였고요. 집값을 몰랐던 이유가 남자라서 몰랐다면 집값을 줄줄 꿰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제 집값을 줄줄 꿰고 있지 않아요. 남자 중에 남자. 남자 중에 남자. 그런데 뭐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강남에 집이 있으면 강남 집값이 이 언론이나 이 신문을 보면 매일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관심 있어요. 우리 집은 얼마가 올랐지? 그럼. 그럼 집에서 집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이 얼마 올랐더라.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오른다고 기분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거든요. 예. 그렇지만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랄지 가족이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의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저는 그 김전 수석이 지금 도곡동에 아파트가 있고 송파에 아파트가 있는데 당연히 팔게 되면 송파를 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송파 아파트가 좀 도곡동에서 덜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냈지, 절세를 할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송파를 팔려고 했는데 아마 김전 수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좀 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주택자가 뭔 죄야? 그 내가 공무원이라서 꼭 주택을 팔아야 돼? 이거 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견해죠. 추측이죠. 아니요,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어.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처음에 집을 팔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반발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소신이 있고 나는 필요에 의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왜 팔으라고 하지 하면서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고위공직자가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송파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뭐 2, 3천만 원도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보다도 이제까지 그러니까 최고가 갱신 쭉 해왔잖아요. 최고가보다도 2억 이상 그리고 현 시세보다도 4억 이상을 매물을 내놓으면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보유세랄지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결국 본인이 집을 좀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하는데 팔 의향은 없고 나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지만 남자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사실은 변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랬고 김전 수석도 그랬고 무슨 일 터졌을 때 조국 전 장관도 한번 그랬죠. 아내 탓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야당에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 김소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를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진짜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집을 언제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아내가 내놔서 혹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이런 거 모르지 않느냐는 식의 해명은 뭐 본인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게끔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는 건 국민 누구도 수긍하기가 어렵죠. 뭐 여성분들이 좀 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런 뭐 속설들도 있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일단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뭐 여자는 뭐 어떻다, 남자들은 이렇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뭐 이 발언이 딱히 뭐 성차별적이라고 저는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안전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집을 팔 때 높여서 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팔고 싶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 그 가격 이하로는 안 팔고 팔려요. 싶어요. 주변 집값도 다 올린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약간 기준점이 돼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신고가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올라가면 그 같은 아파트를 소유한 그 주택 주인이 21억에 팔렸는데 난 뭐 21억보다 낮게는 안 내놓겠어. 이제 이게 기준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게 팔린다고 해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의 관료가 오히려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그러네요. 기준을 남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 팔아라 이런 것 자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정부가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놓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역행해서 신고가를 내가 갱신하겠다라는 액수의 매물을 내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